예술가들의 커리어를 저희가 분석을 했었던 건데요. 사실 미술 작품 자체를 분석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좀 더 기초적으로 작품 자체를 분석해보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게 제 연구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림을 몇 장 보고 시작을 해볼까요? 서양 회화에서의 그 초상화가 어떻게 시대적으로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저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저희 과학자는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 각각의 작품에다가 숫자를 붙여보고 싶은 겁니다. 뭔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숫자를 붙이면 순서 매기기도 쉽고 얘는 뭐 어떤 특징이 더 세고 약하고 하는 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숫자를 만들었고 그게 이 그래프입니다. 이게 시대별로 어떤 숫자가 이렇게 쭉 변화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저런 식으로 변화한 것들이 각각의 그림에 해당하는 숫자가 저 그래프에서 나타난 겁니다. 이게 뭔지는 후반부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림 작품 또는 예술 작품을 분석하는 학문을 스타일로메트리라고 합니다. 스타일을 메트리, 측정한다는 겁니다. 한국어로는 양식 측정학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건 겁니다. 문학 작품. 사실 어떤 저자, 어떤 작가를 생각해 보시면요. 그 작가는 쓰는 풍이 약간 똑같거든요. 주로 쓰는 단어가 있고요. 주로 쓰는 문체가 있기 때문에 각 작가의 작품을 분석하면 그 사람과 비슷하게 쓰는 딥러닝을 만들 수도 있고 이게 누구 작품인지 판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타일로메트리에서 하는 작업인 거거든요. 그걸 저희는 미술에서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연구한 건 칼라를 봤습니다. 이게 우르스 베일리라고 하는 스위스 코미디언이자 예술작가입니다. 소위 말해서 정리의 달인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작가는 이런 그림을 주면은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접근법을 했습니다. 요즘 뭐 인터넷에 가보시면요 사실 웹 갤러리라고 해서 진짜 명화들이 정말 고해상도로 다 저장돼 있거든요. 그걸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RGB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색의 3원색 RGB, 빨간색과 녹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그 색상이 나옵니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포인트를 하나 찍으면 그거를 얼마나 섞었는지가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얘네를 RGB 스페이스라고 하죠. 3차원 XYZ축으로 그리면 저런 공간에 퍼져 있는 색상 분포가 나옵니다. 그림에 있는 픽셀을 따다가 저기다 뿌리면 얘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이게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알게 되면 얼마나 많은 색상이 쓰였는지를 알게 되고 그걸 조금 전문 용어로 프랙탈 디멘전이라는 걸 측정을 하면 우리가 이게 얼마나 퍼졌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수치화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멀리 퍼져 있고 얼마나 다양하게 쓰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측정해 봤더니 재밌게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 시대별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봤더니 신기하게도 중세 시대는 퍼짐 정도가 2.4인데 나머지 시대는 거의 2.7입니다. 중세 시대만 혼자 다릅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중세 시대에는 색상의 다양성이 덜하고 다른 시대의 색상의 다양성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중세 시대에는요. 정치 종교적인 이유로 특정 색상, 어두운 색상이 강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상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건 거고요. 그거를 저희가 수치를 통해서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다 아는 걸 뭐하러 또 해?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요. 항상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기한 거 나오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량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정성적으로 그래 중세 시대와 다른 시대는 다를 거야 하는데요. 저희는 수치로 몇 년, 몇 월, 며칠에 얼만큼 높아졌습니다라고는 정량적인 설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이러한 과학적인 접근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